특히 노년기의 재혼은 더 많은 신중함과 상호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진정한 결혼 생활은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를 존중하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재혼의 의미와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흐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재혼한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수반합니다. 이는 가족을 위해 서로가 함께 노력하며 가정을 경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젊은 부부의 결혼 생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 재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어떤 재혼한 어르신들은 이 원칙을 잘 지켜 훌륭히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비교해보면 일부 재혼 어르신들은 이러한 조언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이를 무시하며 결국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66세의 김 씨와 60세의 현연 할머니. 두 분은 재혼 후 단 10일 만에 이혼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현연 씨는 김 할아버지가 염치도 없고 나이를 헛먹었다고 말했으며 김 할아버지는 현연 씨가 더 염치 없다고 응수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6세 김 할아버지와 60세 현연 씨는 재혼 후 단 10일 만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현재 66세인 김 할아버지는 외적으로는 매우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월 1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뿐 아니라 집 2채와 엘리베이터가 있는 대형 아파트, 소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게다가 은행에는 수천만 원 상당의 노후 자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그의 외동딸이 그를 매우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 할아버지의 마음속 고통은 본인만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김 할아버지는 15년 전 부부 관계의 문제로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그는 한동안 재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첫째, 일이 바빴고 둘째, 결혼 생활의 고통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해 전 나이가 들면서 느껴지는 외로움과 이전 결혼 생활의 아픔을 내려놓은 듯한 마음에서 그는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다시 재혼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을 딸에게 털어놓았을 때 딸과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의 재혼 의사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김 할아버지가 재혼 상대를 찾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김 할아버지가 재혼 상대를 찾는다는 소식을 알리자 그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오히려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 여성들은 몇 마디 대화를 나누기도 전에 당신 집 2채 중 몇 채를 나에게 줄 건가요? 은행 잔고는 얼마나 있나요? 당신이 돌아가신 후 재산은 어떻게 분배될 예정인가요?와 같은 현실적인 질문들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이런 사람들이 현실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김 할아버지는 자신의 생활을 돌봐줄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방식을 통해 진심으로 자신과 함께할 사람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계획은 그의 마음속에만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몇 명의 가사도우미를 고용했음에도 모두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현연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연 씨는 올해 60세로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으며 아들과 딸 1명씩 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가사도우미로 일한 지 거의 7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김 할아버지는 현연 씨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연 씨의 행동과 태도는
김 할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에게 큰 만족과 안심을 주었습니다. 현연 씨는 김 할아버지를 돌보는 데 있어서 정말 그를 자신의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심지어 생선을 준비할 때마다 생선뼈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야 김 할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잠을 잘 때도 그녀는 밤에 최소 4번이나 그의 방에 들렀습니다. 그녀는 김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되었거나 그가 이불을 차서 감기에 걸릴까봐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연 씨는 집안일을 하는데도 능숙해서 김 할아버지의 집은 항상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김 할아버지가 현연 씨를 높이 평가한 점은 그녀의 착한 마음과 훌륭한 인품이었습니다. 현연 씨는 평소 집에서 남은 음식을 동네의 길고양이나 유기견에게 주곤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김 할아버지에게 돈을 아껴주는 데도 신경을 썼습니다. 심지어 김 할아버지가 돈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어느덧 현연 씨는 김 할아버지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적인 행동과 태도는 김 할아버지의 눈에 들어왔고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여러 번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려 했지만 그녀가 자신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자신을 싫어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 할아버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현연 씨에게 자신의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노년을 그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현연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고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현연 씨는 김 할아버지에게 자신이 재혼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들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두 사람이 결혼한 후 김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집 한 채를 넘겨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이 요구를 즉시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후 일어난 일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결혼 이틀 후 김 할아버지는 현연 씨와 함께 집문서를 이전하기 위해 부동산 사무소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두 사람은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현연 씨는 김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넘겨주기로 한 집이 150평 규모의 대형 아파트라고 생각했지만 김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한 집이 80평 규모의 소형 아파트라고 설명했습니다. 150평 규모의 대형 아파트는 그의 딸에게 남겨줄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서로 양보하지 않으며 몇 날 며칠 동안 다투었습니다. 현연 씨는 김 할아버지를 염치 없다며 비난했고 나이 들어서도 이런 수작을 부리며 자신을 속였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김 할아버지를 나이를 헛먹었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김 할아버지는 현연 씨가 더 염치 없다고 말하며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김 할아버지는 이혼을 먼저 제안했고 현연 씨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단 10일 동안 지속된 재혼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김 할아버지와 현연 씨의 이야기를 보고 지우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지 10일 만에 헤어졌다는 것은 결혼 전에 중요한 문제들을 명확히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두 사람이 각자의 입장에서만 문제를 바라보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원래 재혼 부부는 대부분 외부 사람들에게 큰 기대를 받지 못합니다. 특히 노년의 재혼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은 단순한 인연뿐 아니라 서로의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남녀 양측은 어렵게 얻은 이 결혼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단지 경제적인 이익을 이유로 상대방과 쉽게 이혼하는 것은 경솔하고 미성숙한 행동입니다. 재혼 부부로서
우리가 부부가 되는 순간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소중한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손익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진정성과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모든 일을 자신만 생각한다면 이런 결혼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꽤 많은 노인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인데 여러분과 새로운 기사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목은 사이좋게 지내는 3가지 남자 해본 적 있어요? 제 글과 함께라면 여러분이 덜 외롭기를 바랍니다. 그럼 함께 들어봅시다.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진심으로 당신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당신과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맺고 난 뒤 점점 차가워지며 바쁘다는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마치 당신이 먼저 헤어지기를 기다리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분들이 제게 와서 묻곤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속은 건가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친구가 나와 몇 번 관계를 맺고 나서부터는 나를 신경 쓰지 않네. 처음부터 나를 좋아하지 않았던 건가? 그녀들은 이렇게 추측하게 됩니다. 그는 처음부터 나를 속이려고 접근한 게 아닐까? 마치 그 남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순수한 거짓 연애를 하는 남자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관계 후 떠나는 모든 남자가 이런 유형이라고 생각한다면 남자의 복잡성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남자의 관점에서 이른바 거짓 연애를 하는 남자의 다양한 유형을 철저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순수한 거짓 연애 남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런 남자는 처음부터 당신과 장기적으로 함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접근하고 당신을 추구하며 잘 대해주는 모든 행동이 철저히 계획된 것입니다. 목적은 단 하나, 당신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은 자신이 연애를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성은 그저 그의 사냥감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욕망이 충족된 후 이런 남자의 태도는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히 떨어집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를 붙잡으려고 노력하더라도 그는 완강히 떠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버림받은 여성은 처음에는 크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모든 것이 괜찮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냉정해졌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가 갑자기 냉정해진 것이 아니라 애초에 감정을 전혀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런 남자는 남자들 중에서도 최악의 유형입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남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모든 남자들이 이런 식이야. 다들 관계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라고요. 여성들은 또한 단순하고 거칠게 생각합니다. 나와 관계를 가진 후 헤어진 남자는 모두 순수한 거짓 연애를 한 남자일 거야 라고요. 하지만 공정하게 말하자면 이런 남자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상상하는 것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남자들은 사실 구별하기 쉽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연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처음엔 당신을 미친 듯이 사랑하고 모든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사랑에 빠졌다고 느낄 때쯤 그들의 모든 정성은 관계를 가진 순간을 기점으로 딱 멈추게 됩니다. 당신의 연애는 관계를 가진 시점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불행히도 이런 남자를 만났다면 그가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그에 대해 어떤 환상도 가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를 붙잡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당신이 뭘 하면 그가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의 마음은 애초에 당신에게 있지 않았고 그는 당신이 붙잡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손절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작년에 제 한 여성 학원이 제 한 남자 친구와 약 6개월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우진 씨, 당신 친구는 쓰레기예요. 그는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고 단지 관계만 원했어요. 저는 그 친구를 꽤 오래 알고 지냈기 때문에 그가 플레이보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연애를 했고 몇 번의 연애에서도 진심으로 상대를 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녀를 좋아했어.
결혼까지 생각했었고 그래서 관계를 가졌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녀의 소비 습관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수입이 많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명품으로 사고 싶어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한정판 가방을 사기 위해 신용카드를 한도까지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녀와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 했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돈으로 쓰는데 내 돈이 아닌데 왜 간섭해? 라고요. 그는 결혼 후에도 그녀가 이런 소비 습관을 유지한다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헤어질 결심을 했고 그녀에게 점점 냉담해졌습니다. 나는 분명 관계 후에 그녀와 헤어졌지만 그녀를 속이려던 것은 아니었어. 그때는 정말 그녀를 좋아했어.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맞지 않는다고 느낀 것도 사실이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엄격히 말하자면 거짓 연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을 사랑했었고 함께 오래 가고 싶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사람이 함께하지 못한 이유는 객관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단순히 맞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남성은 문제와 갈등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자신의 진짜 생각을 말하지 않고 대신 냉담함을 통해 관계를 끝내려 합니다. 만약 두 사람 사이에 이미 관계가 있었던 경우라면 그는 당신과 관계 후 당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이 속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순수한 거짓, 연애 남자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순수한 거짓, 연애 남자는 관계를 가진 순간부터 연애 분위기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들은 목표를 달성한 후 단 1초도 당신에게 시간을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유형의 경우 관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연애의 느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냉담함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남자는 당신에게 어느 정도 감정적인 기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면 완전히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정말로 관계를 회복할 수 없더라도 이를 평범한 이별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속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흔히 혼란형 연애 남자라고 부르는 유형의 남자가 있습니다. 이런 남자의 전형적인 심리는 어떤 여성을 보고 성적인 끌림을 먼저 느끼는 것입니다. 그 후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여자가 정말 좋아. 그녀와 함께하고 싶어. 그래서 그는 여성을 적극적으로 쫓아다니고 결국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관계 후 갑자기 이렇게 느낍니다. 아, 내가 그녀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었나 봐. 그리고 그 후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성분들은 이런 심리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남자가 여성에게 느끼는 관심은 대체로 욕망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그 남자의 정신적 성숙도가 높지 않다면 욕망의 층위에서 느껴지는 호감을 진짜 좋아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맺기 전까지도 자신이 그녀를 정말로 좋아하는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여성은 자신이 속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남자는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야, 난 속인 게 아니야. 그땐 정말 너를 좋아했어. 이런 남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당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연애하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도 스스로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당신도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관계 후의 회복을 고민하기보다는 처음부터 관계의 속도를 당신이 조절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와의 관계에서 단순히 한 번의 관계가 있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와 진정한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거나 그가 당신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아예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남자들은 욕망에 쉽게 휘둘리기 때문에 당신의 머리는 항상 냉철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며 그 관계를 보호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요. 저는 우진입니다. 매일 여러분께 새로운 글을 전달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아름다운 새로운 장을 열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결코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밤 나눌 이야기는
행복한 부부로 평생 살기 위해 절대 외부에 이야기하면 안 되는 3가지입니다. 함께 들어봅시다. 온라인에서 이런 게시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오래 살 수 있을까요? 댓글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한 사람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신의 입을 잘 다스리는 부부가 더 행복할 수 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말은 진심과 일치합니다. 집안일을 하며 사는 동안 어찌 이빨과 혀가 부딪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감정이 격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컵에 물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을 따르든 얼마나 많이 넘치든 간에 컵을 잡고 있는 사람이 손을 놓지 않으면 그 컵은 절대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달콤하고 행복한 부부로 살고 싶다면 현명한 여성은 절대 가정사를 외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여성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첫째, 가정의 갈등은 외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불행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아플 때 누군가가 돌봐주고, 슬플 때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잘못했을 때 누군가가 용서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두 사람이 연인이 되는 데는 단지 달콤함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양측의 희생과 타협이 필요합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쉽지만 함께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결과 불평, 불만, 비난이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됩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모든 가정에는 어려운 일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은 바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입니다. 같은 동네의 한 아주머니는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그녀는 몇 마디 불평을 하면 자신의 감정이 해소되고 쌓인 억울함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 의도 없이 했을지라도 듣는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그녀와 시어머니가 다시 갈등을 빚었을 때 시어머니는 분노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맨날 우리 아들 돈이나 쓰면서 나쁜 소리만 퍼뜨리고 다니는구나. 알고 보니 누군가가 그녀의 말을 과장해서 시어머니에게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담에 이르길 밥은 함부로 먹어도 말은 함부로 하지 마라. 많은 갈등이 단 몇 마디 말로 인해 발생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상황에 공감하거나 비밀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루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슬픔과 기쁨은 서로 통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그들이 떠드는 소리만 들릴 뿐이다. 세상에는 진정한 공감은 없으며 오직 각자 스스로 알 수 있는 따뜻함과 차가움만 있을 뿐입니다. 가정의 문제는 외부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대인의 말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는 심각하지 않더라도 악의적인 사람이 약간의 부추김만 더한다면 당신의 가정 생활이 혼란에 빠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좋은 일은 밖으로 퍼지지 않지만 나쁜 일은 천리까지 전해집니다. 갈등이 커지고 커지면 가정에는 더 이상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부부는 평생을 함께하는 동업자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삶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면 가정 생활은 더 적은 어려움과 더 많은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여성은 만족할 줄 알고 남성은 가정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평생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단점을 외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누구나 작은 결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다양한 갈등과 의견,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점이든 단점이든 외부에 공개하면 외부 사람들의 조롱이나 갈등, 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상대방의 장점을 마음에 담고 입으로는 그 장점을 칭찬합니다. 상대방의 단점은 입 밖으로 내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약간의 비밀을 남겨줍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끊임없이 상대방을 비난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를 헐뜯기 바쁩니다. 예를 들어 지성, 이보영과 같은 사람들은 연예계에서 유명한 행복한 커플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서로의 단점을 외부에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서로의 장점만 칭찬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상황을 외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옛말에 이르기를 재산은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가정의 수입은 아버지에게 있어 사적인 문제이며 이를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외부 사람들의 비난과 간섭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은 타인이 돈이 많으면 남자가 변한다라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이렇게 인색하다는 등의 말을 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이야기는 가정의 구성원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외부 사람들의 가식적인 동정에 마음의 균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고 넘어가는 말은 당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의 경제 상황을 외부에 말하는 것은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좋아합니다. 누구네 집은 더 잘 살고 누구 남편은 더 능력이 있다는 식의 비교 말입니다. 그러나 부유함과 가난은 다른 사람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삶은 자신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절대 자신의 가정 수입을 외부에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도둑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둑이 당신을 노리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부를 자주 드러내면 듣는 사람들은 질투를 느끼고 이는 당신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심지어 큰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의 한 블로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친구가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3개월 안에 갚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여러 번 독촉했지만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남편이 건설 일을 한다는 걸 내 SNS에서 봤는데 돈이 많을 텐데 왜 그렇게 급하게 구니? 이 대답을 듣고 블로거는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다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더니 결국 차단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블로거는 남편에게 친구를 잘못 사귀었다는 꾸중을 들었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저축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더 조용하고 겸손해지며 외모 또한 평범해 보입니다.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더 과시하려고 애씁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온몸에 걸치려는 태도를 보이며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보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높다고 말하지 않고 땅은 스스로 두껍다고 말하지 않는다. 만물의 기준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삶은 자신이 사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부 관계에 대한 통찰. 진정한 감정을 가진 사람은 과도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세상에는 바람이 통하지 않는 벽이 없다. 재산의 크기와 상관없이 드러나는 순간 시샘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말이 많으면 반드시 잃는 것이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틀림없이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옅어지거나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결혼이 불행하다고 느껴 무턱대고 외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털어놓는 사람들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혼을 잘 유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을 다스릴 줄 압니다. 입을 다물고 비밀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일부 사람들은 당신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생 행복한 부부로 살고 싶다면 서로 양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과도한 갈등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한마음이 된다면 황토라도 보석처럼 빛날 것입니다. 가정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화합과 조화의 문제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과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혜의 흐름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